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인 청약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죠? 로또 청약에 당첨돼도 현금이 20억이나 있어야 한다니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난 10월 15일 정부가 엄청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름하여 11호 부동산 대책. 이게 얼마나 강력한 규제냐면요.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한꺼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서울은 이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구가 규제 지역이었는데 나머지 21개 구까지 모조리 규제 지역이 된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 의왕, 하남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일단 청약 자격부터 빡빡해집니다. 규제 지역에서 청약하려면 청약 통장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아예 청약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무주택 부부라고 해도 세대주 1명만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점제 비율이 70%로 확대됐다는 거예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가점제로 70%를 뽑고 추첨제로 30%만 뽑습니다. 가점이 뭐냐고요?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한 건데요.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사실상 당첨이 거의 불가능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돈 이야기를 해볼까요? 요즘 서울에서 가장 핫한 청약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서초구 반포동의 레미안 트리니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름부터 뭔가 고급스럽죠? 삼위일체를 뜻하는 트리니티와 하나를 의미하는 원을 합친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가 왜 이렇게 난리냐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거든요. 59제곱미터가 20억에서 21억 정도, 84제곱미터가 26억에서 27억 정도입니다. 평당 8,50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역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중에서 최고가예요. 그런데도 왜 로또 청약이냐고요? 바로 옆 아파트인 레미안 원베일리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59제곱미터가 44억 5천만 원에 거래됐고 84제곱미터는 60억 원대라고 합니다. 한강 뷰가 있는 집은 72억까지 나왔대요. 그러니까 레미안 트리니원에 당첨되면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넘게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로또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당첨되면 좋은 거 아니냐고요? 당첨돼도 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1015 대책 이후로 대출 규제가 어마어마하게 강화됐거든요. 일단 규제 지역에서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중도금 대출의 담보 인정 비율이 40%로 제한됩니다. 원래는 60%였는데 20%나 깎인 거예요. 여기에 잔금 대출 한도도 주택 가격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해서 25억 원 이하는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최대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이걸 레미안 트리니원에 적용해 볼까요? 59제곱미터는 분양가가 약 21억 원이니까. 중도금 대출 40%면 8억 4천만 원, 잔금 대출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합치면 12억 4천만 원인데 분양가가 21억이니까 나머지 8억 6천만 원은 현금으로 있어야 합니다. 아, 계약금도 있죠? 그것도 포함하면 최소 16억 원 정도는 현금으로 있어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84제곱미터는 더 심합니다. 분양가가 27억 원 정도인데 25억 원을 넘으니까 잔금 대출은 2억 원밖에 안 됩니다. 중도금 대출 40%가 10억 8천만 원이니까 총 대출 가능액이 12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 14억 2천만 원은 현금으로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게다가 입주까지 10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이 돈을 그 짧은 기간에 다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레미안 트리니원 청약을 넣으려면 84제곱미터 기준으로 20억 원 이상의 현금이 있어야 안정권에 들 수 있다고요. 20억 현금이요? 이건 진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린 겁니다.
경기도 광명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광명 11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광명시는 이번 대책으로 새롭게 규제 지역에 포함됐는데요. 전용 59제곱미터가 12억 원, 74제곱미터가 14억 원 정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 이전에는 실수요자가 준비해야 하는 현금이 1억에서 2억 원 정도였는데 이제는 최소 4억 원 이상 필요하다고 합니다. 3배나 늘어난 거죠. 그럼 대출을 더 많이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안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1.5%에서 3%로 올랐어요. 스트레스 금리는 미래의 금리가 오를 것을 대비해서 대출 심사할 때 적용하는 가상의 금리인데요. 이게 높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은 원래 2억 9,4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억 5,100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 1주택자는 수도권이나 규제 지역에서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 반영하게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세 대출 이자도 빚으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려면 전세 대출을 먼저 갚아야 하고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이 있으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규제 지역 내 주택을 아예 살 수 없습니다. 완전히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청약시장에 현금 부자만 남았다. 실수요자들, 특히 처음 집을 사려는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서울과 경기, 남부의 규제지역 청약에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게 된 거죠. 월용청약연구소의 박지민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약 규제의 영향은 중심부일수록 작고 외곽으로 갈수록 체감도가 크다. 결국 수요자들은 자신의 자산 수준과 소득, 대출 가능 범위를 고려해 청약 통장, 경쟁력과 분양가의 조합을 현실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게 됐다고요. 그렇다면 실수요자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답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김포시입니다. 지난 10월 28일 진행된 김포 풍무역세권 호반 서밋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7.3대 1을 기록했습니다. 572가구 모집에 4,159명이 신청했어요. 최고 경쟁률은 84제곱미터 A타입으로 무려 24.6대 1이었습니다. 김포에서 올해 청약받은 3개 단지에 접수된 1순위 총합이 2,114건이었는데 이 단지 하나가 그걸 다 넘어선 거예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일단 김포는 비규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1015 대책에 강화된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요. 실거주 의무도 없습니다. 거기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서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초반대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에 비하면 엄청 저렴하죠. 입지도 괜찮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풍무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서 김포공항, 마곡,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 핵심 업무지구로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앞으로 서울 지하철 5호선이 연장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도 생길 예정이라 교통 여건이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도 있어요. 견본주택에는 사흘 동안 2만 5천 명이나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 4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비규제 지역이라 실거주 의무가 없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을 모두 갖춘 입지 경쟁력이 높아서 관심을 갖게 됐다고요. 파주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운정 아이파크 시티가 11월에 분양될 예정인데 3,250가구나 되는 대단지예요. 광역급행철도 A노선 운정중앙역을 통해 서울역과 삼성역을 20분대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내에 위치해 있고 운정, 테크노밸리 같은 개발 호재도 있어서 미래 가치가 기대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대우건설의 풍무역 푸르지오, 더마크, 파주, 운정신도시 푸르지오, 더 스마트 등 김포와 파주의 대형 분양 단지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 수요 이동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알백14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10월 16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받은 단지는 중도금, 대출 한도가 기존 60%에서 40%로 축소됐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수요자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입지나 상품성이 좋아야 수요를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양주 회천지구에서 분양한 아파트는 고분양가 때문에 1순위에서 803가구 모집에 134건만 접수되는 참패를 당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는 835가구 모집에 75건만 접수됐고요. 반면 시공능력평가 25위인 두산건설의 두산 위브더제니스 구미는 구미라는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지역에서도 평균 9.9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브랜드와 입지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부동산 인포의 권일 리서치 팀장은 1015대책으로 규제 지역의 청약 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비규제 지역으로 일부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입지나 상품적으로 메리트가 없다면 수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1015대책은 2023년 초에 풀렸던 규제를 2년 9개월 만에 다시 전면 부활시킨 겁니다. 정부는 6월 27일 대출 규제 대책과 9월 7일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이 계속 오르자 한 달도 안 돼서 세 번째 대책을 꺼내든 거예요. 국토교통부는 이번 대책은 암 수술과 같다. 시장 과열의 원인뿐 아니라 전이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까지 함께 관리해 과열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많습니다. 야당에서는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대책이라며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어요. 한 국회의원은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너무 가혹한 규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집을 처음 사려는 사람들은 무주택 기간도 짧고 부양 가족도 적어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점제 비율이 70%로 확대되면 사실상 당첨이 불가능해집니다. 추첨제 30%로 당첨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데 경쟁률이 수십 대 1이니 그것도 쉽지 않죠. 더군다나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아예 청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미 집이 있거나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들만 청약 시장에 남게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로 거래가 위축되면서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숨고르기 장세에 진입할 것이라고 신중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번 1015대책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거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의 문턱이 너무 높아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약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은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실수요자들은 비규제 지역으로 몰릴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비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답은 아닙니다. 입지, 교통, 학군, 개발 호재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무턱대고 비규제 지역이라고 청약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까요.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이렇습니다. 첫째, 본인의 자금 여력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현금은 얼마나 있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가점을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가점이 낮으면 추첨제 비율이 높은 곳을 노려야 합니다. 셋째,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세요. 규제 지역은 진입 장벽이 높지만 입지가 좋고 비규제 지역은 진입은 쉽지만 미래 가치를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형편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무리해서 청약할 필요는 없어요. 집은 사는 곳이지 투자 수단이 아니니까요. 오늘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달라진 청약 시장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로또 청약도 이제는 현금 부자들의 게임이 되어버렸네요. 실수요자 여러분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